진이가 약간이면 많이 피곤한 건데. 착해갖고 조그맣게 얘기한 건데. 늦게 잔 건 아니고? 너는 목표가 생겼어요? 학업적으로? 몰라요? 목표가 좀 생기면 더 좋을 텐데. 사람이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거든요. 그죠? 너 그냥 지금 하는 거잖아, 그지? 조금씩 시험 끝나면 찾아봅시다. 너가 좋아하고 너가 잘하는 일이 이 세상에 분명 하나는 있거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조건 있어요. 에휴, 자, 포기만 하지 마. 나도 뭐 처음부터 잘 살았던 거 아니니까. 자, 15번 질문. 여기서부터 바로 볼게요. The idea of starting at the bottom. bottom이 맨 밑이잖아. 맨 밑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working one's way up may appear sound. 여기서 사운드는 소리가 아니야. 사운드는 형용사 쓰면 무슨 뜻이게? 사운드는 온전한, 타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열심히 일해서 위로 올라오는 건, 그러니까 성공하는 건 어쩌면 타당해 보일 거예요 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아니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but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The major objection to it. objection이 반대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대한 주요한 반대는 이거랍니다. Too many of those who begin at the bottom.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맨 밑에서 시작하는데 never manage to lift their heads high enough. 자기의 고개를 충분히 맨 위로 치켜드는지를 내보니까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맨 땅에 헤딩 맨 바닥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사례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지?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몇 천만 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전히 밑에 머문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시작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밑바닥에 있다는 거야.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한테 얘기해줬던 얘기였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학원 이렇게 새로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사실 저는 밑바닥까지는 아니었죠. 물론 그렇게 엄청 높은 위치에서 시작을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그냥 밑바닥에서 끝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맨 땅에 무조건 헤딩해서 뭔가를 이룬다? 그런 일은 사실상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페를 창업하고 싶어. 그러면 카페를 창업한다라고 해서 그냥 엄마 나 돈 1억만 빌려줘. 나 카페 창업해서 돈 2배로 불려갖고 엄마한테 1억 갖다 줄게. 라고 하는데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하는 애들이 사업을 다 말아먹죠. 연예인들 봐봐. 연예인들 돈 되게 많이 벌잖아. 근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오래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연예인들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재테크를 해요. 무조건. 왜냐면 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앵간한 탑스타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못해. 막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뭐 하정우, 전지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진짜 몇만 명 중에 한 명, 두 명 수준인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모은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뭐 나 저기 파주 야당역에 지난번에 보니까 개그맨 아저씨가 구슬 아이스크림 창업했더라고. 누군가 봤더니 그 내가 아는 그 개그맨 아저씨야. 어쨌든 근데 연예인들 다 보면은 대부분 창업하면 다 망하죠. 거의 90이 망해요. 성공하는 케이스도 당연히 있죠. 뭐 허경환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90%는 다 말아먹습니다. 왜냐면 밑에서부터 시작하지를 않아서 그래. 나도 밑에서부터 시작했어. 맨 처음에 그냥 보조 강사로 시작한 거야. 완전 맨 밑바닥.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를 창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스타벅스든 어디든 일단 먼저 아르바이트로 말단에서 시작해서 차곡차곡 실물을 하나씩 쌓아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밑바닥에 살짝 올라왔을 때 그때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이게 너네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무조건 하면 되지 뭐 하고 하는 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애들이 나한테 이래. 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수능 공부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누가 됐든 내가 다 환영했거든. 아유, 수능 좋아. 나도 수능으로 진짜 개 피똥 싸게 열심히 해서 대학 갔었으니까 너네도 한번 해봐. 라고 하고 이제 맨날 호기롭게 받아줬는데 요즘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요. 일부러.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갖고. 왜냐면 진짜 쉽지가 않아. 밑바닥에서 시작한다. 영어가 8등급인데 영어가 7등급인데 수능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고 그때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성적이 낮은 친구들이 감히 바로 정시 선행을 하지 않도록 조금씩 천천히 유도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리를 하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또한 I'll look from the bottom. 밑에서 보는 전망이 앞에 보이는 것들이 그다지 밝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네.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보이는 게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it has a tendency to kill off ambition. 그러니까 슬픈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내 미래가 좋지 못할 거라고 하니까 결국 자기의 야망을 kill off.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다 막 야망이 있었을 거냐,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성공한 사업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대부분 좌절하죠. 근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 대부분 다 초등학생 때, 아유, 나 정도 되면 그래도 하버드는 나와야지. 아유, 난 서울대를 나올 거야. 연대, 고대까지는 그래 스카이니까 여기 명문대는 진학할 거야 하는데 고3 되면 제발 인서울 이렇게 되지. 근데 인서울 못하는 애가 90%라는 거. 인서울은 10%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90%는 실패하죠. 그러니까 이거야. 똑같은 거야. 이제. 그래서 we call it getting into a rut. rut는 틀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틀에 박힌 일상 이런 얘기할 때 한 그 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그 틀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결국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에서 계속 전전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무뎌지고 그냥 무기력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떨쳐내지를 seize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밑바닥에 있는데 문제는 밑바닥에서의 전망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에 익숙해져서 결국 밑바닥에서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5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5번이 이 지문에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and that is another reason why it pays to start one or two steps above. 그래서 맨 밑바닥에서 시작하지 말고 한두 단계 정도 위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습관이 생긴대.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보는 전망은 좋다 했어, 안 좋다 했어? 그냥 너 같으면 안 좋은데 하고 싶겠어? 사람들이 다 진이 너보고 너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니 하면 내가 이번에 일을 꼭 잘해서 다 만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까? 아니면 역시 난 안 되나 봐 라는 생각이 들까?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거냐? 그런 소리를 계속 일주일 내내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습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맨 밑에서는 결국 극복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익숙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맨 밑바닥이 아니라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주변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좋은 말을 하고 있는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내용은 쉽죠? 15번 질문 내용은 쉬워요. 자, 이제 그 뒤에 문장 하나씩 보면서 문법이랑 단어 위주로 좀 보죠. 자, 사운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온당한, 온전한이란 뜻이라고 했죠. 온전하다, 타당하다. 요거는 단어를 다른 거를 또 배우셔야 돼요. valid라는 유효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싸하다, 합리적이다 라는 뜻으로 reasonable이 있습니다. 그래서 valid랑 reasonable이라는 단어를 유의관계로, 유의어로 꼭 외우셔야 돼요.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소리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 유의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온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objection은 반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부라는 뜻이죠. 요거는 rejection이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jection도 마찬가지로 거부라는 뜻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매니지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 나오거든요. 이거 왜냐면 매니지가 무슨 뜻이냐면 관리하다가 아니라 애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매니저가 애쓰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반드시 투부정사가 함께 딸려 나오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거 보시면 그들의 머리가 충분히 높이 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 하기에? seen by opportunity, 기회에 의해서 보여지기 충분히 라는 뜻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 수동태 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부정사의 수동태는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에 주어는, 의미상의 주어가 얘예요. heads. 그러니까 머리가 높게 치들어져서 다른 기회들에 의해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동태로 쓰인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법이 제법 어느 정도는 있긴 하죠. 자,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주어, 찐주어죠. 그러니까 진주어 자리니까 이건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쉬운 문법은 이 정도 보고. 자, encourage가 무슨 뜻일까? encourage. 격려하다는 뜻이죠. 그지? 자, 진이야, 그럼 격려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타동사. 그러니까 이렇게 ing로 쓰면 뭐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감정 유발 타동사니까. 그래서 능동의 현재 분사 encouraging, ing가 쓰였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kill off는 죽여버린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차단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뜻에서 eliminate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eliminate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kill off랑 비슷한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아시겠지만 단어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유반이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심 내용을 출제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백석고는 중심 내용 출제할 때 선지 영어로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반이어 공부하셔야 돼요. 자, we call it getting into a rut 하고 콤마하고 위치네.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러고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 관계대명사의 뭐다? 계속적 용법이다. 자, 콤마하고 관계사 쓰면 뭐라고?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뭐라 그랬어?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줄여서 접선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선행사를 가리키는 역할을 해요. 요 getting into a rush이 선행사겠죠. 자, 자 여기 habit that finally becomes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딱 봐도 얘는 동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계사는 쉽지. season은 무슨 뜻이에요? season은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멈추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걸 스탑으로 바꾸잖아? 그럼 스탑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겨. 그럼 뒤에 to try라고 하면 안 돼. 스탑이라고 할 거면 여긴 무조건 trying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스탑 to 해버리면 노력하기 위해 멈춰선다 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스탑으로 바꿀 거면 무조건 ing, 즉 동명사 써야 된다.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embrace는 무슨 뜻일까요?
embrace는 받아들이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거는 단어 accepting 같은 단어를 쓰면 좋겠죠. 자, 요 정도 보고 우리 지문 정리할게요. 자, 37쪽 오시면 돼요. 자, 빈칸 추론 문제였죠? 저는 요거 중심 내용 출제가 유력하다고 보는데, 자, 도전할 때 맨 밑바닥에서 해라 하지 마라. 맨 밑바닥이 아니라 맨 밑바닥보다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맨땅 헤딩해서 하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중심 내용을 출제하기가 좋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나오기 애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어 좀 중요하겠죠. 이렇게 두 개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아직은 긴팔 입으면 덥다, 야. 반팔이랑 섞어서 입어야겠네. 자, 여기까지 됐죠? 17번 볼게요. 17번이에요. 16번. 43번. 43쪽. A variety of their radical perspectives provide insight into immigration. 자, theory가 이론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인 관점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는 건 이제 뭐 보통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런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그레이션, 즉 이민 얘기한 거예요. 이민. 그래서 이론적 관점이 이민의 통찰력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들이 우리가 이민을 바라보는 관점에 통찰력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민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거, 이민. 자, economics, 경제학이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이 theoretical은 결국 누구? 경제 얘기한 거네. 자, 경제학은 assumes, 가정한대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을 가정의 학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가정한답니다. 그래서 actor는 이제 행위자.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사람이 engage in utility maximization. 그래서 요거는 utility maximization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효용 극대화라는 뜻이에요. 자, 경제학에서 효용의 극대화는 뭐냐면 효용은 딱 그거야. utility를 이제 영어로 utility라고 하는 걸 이제 한자로 효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maximize니까 극대화한다는 거잖아. 효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어떤 제품을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가치나 만족 있죠. 어떤 가치나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샀으면 아이폰을 사서 쓰면서 느끼는 그 제품의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그런 거를 다 경제학에서 뭐라 하냐면 효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가치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거래요. 알겠지? 자, 그래서 행위자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느끼는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represent one framework.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이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준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경제학에서 얘기한 게 이 utility maximization인데, 자, 효용을 극대화한대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즉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it is assumed that, 자, 뭐라고 가정될 수 있냐면 우리 개개인들은 다 뭐냐면 이성적인 행위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지금 쓰고 있는 이 샤프 500원이면 사요, 안 사요? 안 사? 500억이라고 한 줄 알았어? 500원이면 사, 안 사? 근데 네가 지금 샤프가 필요해. 근데 500원이야. 그럼 사지. 근데 너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샤프 별거 없잖아. 근데 그거 7만 원에 팔면 사요? 안 사죠. 이게 합리성이야. 이해돼? 근데 인간은 무조건 합리적이진 않죠. 예를 들면 누구 눈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아이브 광팬 찐팬이라 치자. 아이브 찐팬. 근데 이제 엄마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내가 아이브 찐팬이어서 아이브 브로마이드 요만한 거 있잖아. 그게 누가 봐도 솔직히 그냥 원가 한 3,000원, 4,000원 돼 보이는 걸 내가 예를 들어 거기 아이브 애들이 다 전원 사인해줬다는 이유로 15만 원 샀다 치자. 우리 엄마 뭐라 할까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지금 미쳤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나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샀잖아. 그러니까 누구 눈에는 그게 비이성적일 수 있고 누구 눈에는 이게 이성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합리적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하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방금처럼 너 샤프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거 500원이면 당연히 살만하지만 이걸 7만 원에 팔았을 때 팔리냐라고 하면은 그게 당연히 안 팔린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인간은 이성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데 그 경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민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민의 결정을 한다라는 거지. 뭐와 뭐를 비교했을 때 비용이랑 베네핏이요. 이점이요. 자, 그러니까 레셔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건 금전적인 비용도 있고 심리적인 비용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민을 갈 때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적응을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 것 같고 얻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이민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이민 결정을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민을 통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통찰할 수 있음이라고 쓰시면 돼요. 통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은 비용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편익이라고 해요. 편익. 편익은 뭐냐면 benefit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득이란 뜻이야, 편익. 편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이민을 선택한다라는 뜻이죠. The benefit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hort-term and long-term monetary gains, safety, and greater freedom of cultural expression. 자, 이제 여기 benefit 나왔어요. 그러니까 편익은 포함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그지? 그리고 안전한지, 그리고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운지. 이슬람 애들은 뭐 여성들 히잡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썼을 때 뭐라 안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을 막 비교할 거라는 거고. 그리고 cost는 이제 개별적인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다 뭐를 포함할 수 있냐면 실제 그 나라 가는데 드는 경비, 그 다음에 거기 외국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의 불확실성, 그리고 뭔가 다른 언어를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래서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에서 오는 불확실성,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드는 걱정 이런 것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드는 돈 말고도 이런 심리적인 비용들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민의 편익과 저기 비용은 여러 가지죠. 그래서 편익은 진짜 말 그대로 금전적 이득, 그다음에 안전,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죠. 근데 비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전적 비용. 진짜 드는 돈도 있겠지만 어떻게 적응에 드는 심리적 비용도 드는 거죠. 이게 너무 높으면 당연히 이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민 가서 그나마 좀 살기 좋을 때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이 상대적으로 서양 애들보단 낫겠죠. 그러니까 프랑스나 뭐 예를 들면 독일 이런 데보다는 당연히 일본이랑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하겠지. 같은 동아시아권이니까 피부색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언어도 이질적이지만 나름 비슷한 것도 제법 많죠. 한자 문화권이었으니까. 그래서 적응하는 거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는 없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오히려 이민을 할 수 있을 때 선택지가 여러 가지면 특히 일본을 고를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고른다라는 거예요. 자, 3번에 그래서 요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psychic costs, 즉 정신적 비용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정신적 비용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꼭 taken into account,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비용에서는 심리적 비용 계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경제학이잖아. 경제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뭐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돈 얘기만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거기에는 적응해두는 이 심리적 비용도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안 넣으면 무조건 뭐가 이득이야? 이민이 개이득이지. 돈을 더 많이 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하물며 베트남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받아요. 50만 원도 못 받아, 걔네 심지어. 한 달에. 우리는 지금 최저시급만 받아도 거의 100만 원 받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더라도 최저시급만 받아도 이미 베트남의 두 배니까 당연히 오는 게 개이득이죠. 근데 올 때 당연히 뭐가 들어? 가족이랑 떨어지고 이런 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가 정신적인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 가고 싶지. 그지? 그래서 해외 사는 거 마냥 로망이 있는 건 아니죠.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렸을 때 저희 가족 전체가 다, 이거 다 썼지? 저기 대만에 가서 살았었으니까 해외에서. 나는 하물며 엄마 아빠랑 같이 갔으니까. 근데 해외를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냐고. 특히 막 유학 이런 거, 그지? 유학생들 진짜 저는 되게 존경합니다. 엄청 외로울 텐데. 그죠? 한국이 짱입니다. 솔직히. 자, 1번 볼게요. 2번. 자, 2번 문장부터 보면 돼요. 자, 44쪽. 자, 2번 문장부터 1번 제끼겠습니다. 자, economics 하고 콤마네. 자, 이러면 내가 뭐라고 할까? 그냥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은 뭐다?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 유명한 삽입절이에요. 삽입절. 그러니까 여기 콤마는 economics에 그냥 부연 설명하려고 거고요. economics가 주어고 동사는 여기 있어요. 알겠죠? 삽입절은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를 이름을 삽입절이라고 한다. 중간에 꼽살이 껴서 앞에 있는 명사 부분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걸 삽입절이라고 하고요. assume은 타동사니까 당연히 뭐가 되어야겠어요? 목적어 자리니까 얘는 접속사 대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3번 문장도 마찬가지 assume이니까 요거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접속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주어니까. 자, 그리고 actors that they make migration decisions based on. 뭐야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이 아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즉이란 뜻이거든. 즉.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동격이야, 동격. 이거 동격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뭐냐면 앞에 있는 요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대시 앞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법상으로 봤을 때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요거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문장 사이킥이 뭐예요? 정신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멘탈이라는 뜻도 되고 감정이니까 이모셔널 같은 단어들로 바꿔도 적절하겠죠. 자, 여기가 동사예요. 그죠? 여기가 동사죠. 주어는 costs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있는 cost를 부연 설명하는 분사구예요. 알겠죠? 그리고 준동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take into account는 무슨 뜻이에요?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9, 1, 2, 3 내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consider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다, 고려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이민을 뭐라고 한다? 비용과 편익을 구별하면서 합리적으로 온다라는 건데 그때 반드시 뭐를 고민해야 된다? 경제학 관점에서 이민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심리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의미의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가 저는 출제될 것 같고요. 그럼과 동시에 저는 요거 요약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정리하셨으면 48쪽 오시면 되겠습니다. 현우야, 왜 수업을 듣고 있어? 이게 더 재밌어? 백석고 전화 올래? 기말고사는 몇 점 맞을 거야, 현우야? 8점? 에이, 욕심 더 내봐. 귀엽지? 아, 저 꼬맹이. 너 장남이잖아, 집에서. 장남이지, 집에서. 첫째죠. 그래? 나도 첫째야. 여기 그럼 우리 다 첫째만 있네요? 에휴, 꼬맹이들이 나중에. 너네 좀 있으면 어른 돼. 진짜, 넌 3년도 안 남았지. 올해 거의 다 끝났는데. 넌 2년 남았지, 이제. 2년 한 3개월? 자, 17번 볼게요. 48쪽. 자, food packaging is a visible form of the food supplies waste. 자, 패키징은 포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음식의 포장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란 뜻이죠. 그래서 제품이 소비가 되면 패키징, 즉 포장은 handled separately. 핸들이 이제 그 핸들이 아니라 핸들 동사 쓴 처리하다야. 그러니까 따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음식 포장은 포장지라고 할까? 포장지? 포장 물어볼까? 포장재야. 재가 생각이 안 나. 자, 음식 포장재는 눈에 보이는 식량 공급의 쓰레기이지만 음식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 포장은 항상 어떻게 해? 음식을 버리면서 음식이랑 같이 못 버리죠, 당연히. 비닐이나 종이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Consumer packaging waste, however, is not the only source of packaging waste along the supply chain.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음식을 샀을 때 우리만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not the only source가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최종 소비자만 버리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그 음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체인, 사슬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래. 그럼 맨 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에 그냥 파는 삼겹살 구이를 산다고 할까? 삼겹살 구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돼지가 그 포장돼 가지고 냉동된 채로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돼지 감싸고 있던 포장 떼고, 그다음에 얘 도살한 다음에 그러면 걔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진공 포장해서 정육점에다 보내고, 정육점에서는 또 그거 진공 포장하는 거 풀고 다시 더 잘게 썰어서 그다음에 GS에서 파는 그 업체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포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단계에서 더 많이 쓰레기가 배출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쓰레기가, 근데 문제는 뭐야?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난리 나는 거지. 그지? 음식 포장재는 최종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공급업자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부터 5번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요. 자, 6번부터 보면, 그래서 사용된 쓰레기가, 근데 여기선 뭐냐면 해결책을 얘기해. 그러니까 6, 7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쓰레기를 recover,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이거 재사용하자는 뜻이야.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재사용을 해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음식 포장재를 재사용하여 쓰레기의 총량을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 제시가 되겠죠. 곧 필자의 주장이 되겠죠. 근데 질문이 되게 다 쉽지? 그지? 뒤로 가니까. EBS가 좀 쉬워. 근데 이제 20번부터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는 좀 어렵습니다. 진이야, 너 버스 타고 가? 그러면 쌤 조금 10시 초과해서 좀 더 수업해도 될까? 19번까지만? 솔직히 순간 사실 좀 싫었다, 맞지? 아, 그래? 그러면 빨리 가면 되고. 오케이, 알았어. 비즈블은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잡아도 되겠다. 이거는 딱히 중요한 단어는 아니네요. 자, separately는 별도라는 뜻이잖아. 요게 여기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따로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따로고요. 요거는 유의어가 아니라 반리어를 배워야 돼. 다 같이 한꺼번에 라는 뜻으로 together나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jointly 이런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 이게 jointly가 함께 다 같이란 뜻이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appropriately는 이제 적절이라고 해야 되니까 proper라는 단어가 딱 적절하겠죠. properly 적절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end up. end up은 결국 끝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end up이 나오면 무조건 ing 즉 동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동명사로 끝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clog가 그 안개란 뜻이거든.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log는 문법적으로도 중요하고 내용상으로도 중요해요. 다 뒤덮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cover로 바꿔도 적절하겠죠. 다 뒤덮는 거니까 covering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oceans하고 where, 자, 관계 부사죠. 그래서 요거는 관계 부사니까 RAD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in which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return은 무슨 뜻이에요? return은 쓰레기란 뜻이에요. return. 이건 단어 뜻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garbage나 이런 건 솔직히 알잖아, 그지? 그래서 is floating around, choking, trapping, and poisoning wildlife. 그래서 요거는 분사구예요, 분사구. 그래서 요건 분사구문입니다. 이렇게 콤마 없이 그냥 난데없이 꼽사리 끼는 분사구문은요, 다 싹 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다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쇼크는 질식시키다잖아. 질식시키면서 가두면서 그리고 독성을 뿜으면서 주변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요거는 분사예요, 분사. 요거만 조심하시면 된다, 문법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지문 어차피 서술형으로 출제를 안 할 거라서 요거는 저기 빈칸 사실 만약 내가 백석국 선생님이었으면 요거 서술형은 내고 싶을 것 같거든. 근데 다행히 여기는 서술형 범위가 아니라, 자, 크리티컬은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크리티컬은 딱 중요한 단어가 vit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vital,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minimize죠. 요건 그냥 minimize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문법을 좀 보면 food and beverage packaging and potentially, 자, and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친구 찾아라. 그치? 그래서 요거는 투부정사 1, 요거 투부정사 2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조심해야 돼. is 친구가 아니라 얘는 to minimize 친구라서 원형으로 써야 된다. 그것만 문법을 좀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음식 공급 사슬
전 단계, 그러니까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포장재 쓰레기는 재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는 중심 내용 내기 좋죠. 방금도 봤듯이. 그리고 이거는 이건 참 문제 내기는 게 참 더럽게 없다, 그지? 어법 정도만 볼까요? 어법이 좀 몇 개 보이던데. 자,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낼 게 없어, 낼 게. 자, 18번 볼게요. 자, 너 이거 다 교재 가져와서 필기 옮겨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일단 아니요, 그냥 옮기세요. 그러면서 공부도 좀 하시게. 알겠지? 내가 시험 때 아니면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 안 하잖아? 시험 때만 좀 부탁할게요. 18번은 조금 길어요. 좀 긴장해 봅시다. According to the market response model, 자,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시장 반응 모델이 뭔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자, 이거는 뒤에를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It is increasing prices that drive providers to search for new sources. 자, increasing prices, 가격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핵심이죠. 자, 가격 상승은 결국 뭐 하냐면, provider, 그러니까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스를 찾고, 그러니까 뭔가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자원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혁신가들은 그걸 대체하도록 하게 해주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conserve, 좀 보수적으로 지키게, 그러니까 안 쓰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대안이 생기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뭐 학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어떤 출판업체랑 계약을 맺었다 칠까요? 그래서 너네한테 영어 교재를 A 살 거를 썼는데 얘네가 17,000원 하던 걸 갑자기 2만 원으로 바꾸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겠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B사에 있는 18,000원에 파는 애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17,000원인데 그러니까 나는 18,000원을 버리고 이걸 선택했었던 거잖아. 얘가 2만 원 되고 얘는 그대로 18,000원이면 나는 갈아탄다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대안이 생겨나게 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자, 그래서 taxing certain goods and services. tax가 세금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에요. And so increasing prices. 그래서 야, 세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 가격이 올랐으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게 대표적으로 기름값이죠. 내가 분명히 한 달 반 정도까지만 해도 1,490원인가에 넣거든? 지금 1,800원이야. 1,799원 막 이래,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1,800 되면은 기름 넣기 싫어할 것 같으니까 주유소들도 지금 어떻게든 발악해서 1,799 이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좀 있으면 1,800 오를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스라엘 전쟁하고 난리 났으니까. 그래서 should result in either decreased use of these resources.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왜? 대안이 생기니까. 알겠지? 그래서 세금으로 거쳐진 돈이 사용될 수 있어. 즉각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배달앱 따로 만들었었잖아. 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애들이 배달팁이 너무 비싸지니까 경기도에서 배달팁을 싸게 시킬 수 있는 아예 어플을 공공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야. 가격이 올라가면.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다?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은 각 경제 주체, 이 경제 주체라는 말은 경제학에서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소비자, 기업, 정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 주체가 대안을 찾도록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어?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The money raised, 4번. Many examples of such green taxes exist.
이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예시를 드는 건데, 친환경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세, 환경세.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도 쓰레기 벌 때 세금 내는 거잖아. 쓰레기 봉투가 세금인 거야. 쓰레기를 아무나 막 여기저기 버릴 수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90년대 때 우리나라 쓰레기통 별로 없잖아. 그거 되게 불만이지. 우리나라 쓰레기통 없는 거 싫지 않아? 어. 이게 90년대에 우리나라에 뭐가 많이 하냐면, 쓰레기 봉투를 사서 하면 돈 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쓰레기를 다 들고 와서 공원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이게 되게 팽배했었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쓰레기 봉투를 사기 싫으니까. 사실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지?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90년대 때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이 많이, 그게 다 모든 이유는 아닌데, 그것도 적정 수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개판 나니까. 그래서 그랬다는 썰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친환경세가 딱 그런 건데요. 음. 아, 요즘 그거 큰일 나. 이거 요즘 CCTV가 우리나라 너무 발달해서 그거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CCTV로 잡을 수 있으면 다 잡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떤 미친놈이 백마 학원가까지 와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겠어. 백마 학원가 주변에 사는 사람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인상 차이 다 확인해 놨다가, 여기 경비 아저씨들 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보다가 저 새끼 그때 그 새끼인데 하고 잡아서 바로 신고하는 거야. 아, 근데 그렇게 해서 재수없으면 잡히는 거죠. 아, 웬만하면 나쁜 짓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landfill costs,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 비용이란 뜻이에요. 쓰레기 매립 비용도 있고, 그걸 매립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쭉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도시들은 그래서 가정들에게 뭐를 한다?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지금 얘기했듯이 쓰레기 봉투를 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세금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럼 그걸로 이제 국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쓰레기 봉투 수거하는 사람들 월급 주고,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배송하는 그 비용 지불하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사람들 인건비 주고, 이런 데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환경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환경 부담금이라고 해요, 한국은. 자, 그래서 결과는 결국 어떻게 한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혁신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가 이걸 빼먹고 갔네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구매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사치품 있죠, 사치품. 사치품에 세금 개빡세게 매겨요. 특히 뭐 위스키 같은 양주 있잖아. 양주 세금 40%부터. 그래서 우리나라 양주가 왜 비싸냐면, 그러니까 들어올 땐 한 2만 원이거든? 근데 그게 붙고 붙으면 50만 원 돼. 알겠어? 그러니까 사치품이라 그래. 그래서 국가가 사치적인 데에다가 돈을 못 쓰게 하고 싶어서 이런 데다 세금을 개빡세게 매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인맥상통하는 게 이제 술, 담배, 그래서 주세라고 하죠. 주류세. 담배도 거기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담배도 원래 원가가 한 갑에 한 500에서 700원이야. 근데 그거 지금 4,500원에 팔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한 70%가 싹 다 세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겨서 담배를 억제시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효과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군인일 때 담배 2,0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4,000원까지 올린 거야. 2,500원인가 4,500원인 거야. 거의 두 배 가격 가까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그때 나도 담배 끊었어.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2,500원이면 피겠는데. 그래서 그때 애들이 담배도 이렇게 옛날에 막 나눠줬어. 2,500원이니까. 싸잖아. 근데 그때 그 이후로부터는 애들이 담배를 나눠주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 군대에서 후임들한테 담배 달라고 하지 마라. 이거 폭력이다. 왜냐면 비싸니까. 그러니까 억제하는 행위가. 이게 좀 중요해.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그치?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왜 안 썼는지 모르겠네. 요거 써두시면 돼요, 위에다. 자,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사면 세금 내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재활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게 된 거야? 쓰레기를 버릴 때 좀 더 신중해진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도 꽉꽉 채워서 버리고 막. 그지? 아직 10분 남았어요. 네, 안 돼요. 오늘은 그래도 시험 기간이잖아요.
너 이거 안 해서 나 10시에도 안 보내려고 그랬어. 10분만 더 하세요. 이거 끝내고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예시. 환경세를 징수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소비자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게 되면 쓰레기 재활용 수준이 올라가고 쓰레기량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환경세를 징수했더니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서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쓰레기 비용을 internalize, 내면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인지시킴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가격 상승을 통해서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도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우 다 했어? 그럼 너 이따가 나한테 다 해서 찍어서 보내. 나 2시까지 안 잔다. 너 전화한다. 알았어? 엄마가 일찍 자라고 하셨어? 제가 오늘은 일찍 안 자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제 편이에요. 넌 내 편이야, 남 편이야. 어? 공부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아, 너 또 포기했어. 이미 포기했어, 지금. 너 그럼 기말 때 81점 안 나오면 나한테 혼나? 그래도 또 네가 또 한다면 또 하는 애니까 믿을게. 가, 얼른. 갈 땐 광속이야. 야, 어? 행복해? 네, 지워도 돼? 지워도 돼? 그러니까 세금 이렇게 내는 거야. 알겠지? 응? 세금? 무슨 세금? 그런 거 전기세는 올랐지. 너 조심히 가고 내일 시험 끝나면 야, 그 토요일에 올 때 시험지 가져와야 돼. 토요일에 보자 그럼. 고생했다. 전기세 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전기세는 세금은 아니에요, 사실. 전기 사용 요금이죠.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그건 세금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전기세도 그래서 세금부터. 나 전기료 내잖아. 이거 학원 건물. 그 전기료에도 세금이 붙어. 진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세금 다 뜯깁니다. 별의별 세금 다 냅니다. 진짜. 뭐, 이상한 세금? 일단 뭐 환경 유발세인가? 막 이런 것도 내거나. 그다음에 여기 앞에 우리 학원 여기 주차장에 도로 인도 잠깐 이렇게 거쳐서 들어가잖아. 그 인도 점유세? 그것도 내고. 그리고 또 뭐도 내더라? 별의별 거 일산동구청에 다 뜯겨요. 아, 다행히 전 부가가치세는 안 뜯깁니다. 학원업은 면세예요.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가요. 뭐라고? 부가가치세 너 그 맨날 그 VAT 그 물건 사면 10% 붙잖아. 그게 부가가치세야.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너가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에서 생긴 경제적 이득에서 국가가 세금을 떼가는 거야. 10%. 너 왜 그 영수증 보면 밑에 부가세 써 있어. 그래서 왜 가게들이 특히 좀 영세한 좀 조그만 가게들이 카드 내는 거 싫어하냐면 카드는 그냥 무조건 부가세 내야 돼. 이게 전산을 거치잖아. 그러니까 국가에 알아서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에 신고가 돼. 얘는 지금 매출이 10,000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부가세 1,000원을 징수함. 이게 그냥 자동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야. 카드로. 그래서 국가는 사람들한테 다 카드 쓰라고 하는 거야. 카드를 쓰면 탈세가 안 되니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니까.
지역역이나 어디에 근처에 있는 시트만한 거기는 포장마차? 카드 받으면, 카드 우린 안 돼, 막 이러잖아. 그게, 그거야.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근데 그런 영세한된 그 부가가치세도 클 수 있거든. 10,000원이면 1,000원 뜯기는 거야. 10%니까. 그러니까 9,000원 버는 거야, 나는. 1,000원은 국가가 가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업할 때 그 부가가치세를 염두에 두고 가격을 책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가세에서 1,000원 붙잖아. 그러니까 10,000원에 팔고 싶으면 11,000원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천원에 팔는 건 1,000원에 팔면 100원 부가세 빠지는 거죠. 부가세는 무조건 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 했죠. 자, 이제 문장을 볼게요. 요거는 지금 영작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영작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요건 사실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법적으로만 조심하세요. 강조 구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18번 지문은 서술형으로 출제되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 increasing prices가 주어고 동사가 drive예요. 그래서 요거 수일치 조심하세요. s 붙었으니까 복수니까. 이때 강조 구문에 이 주어랑 동사가 여기에 위치한다. 그리고 drive는 이렇게 목적보호에 무조건 투부정사 써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목적보어 1, 이거는 목적보어 2.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목적어 3가 되는 거고, 이건 목적보어 3가 되는 거고, 이건 목적보어 4가 돼서, 목적어 4가 돼서 얘는 목적보어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판이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계속 연달아 병치한 거야. 알겠죠? 자, 2번 result in은 야기하다라는 뜻이죠. 자, 야기하다 깔쌈하게 구동사로 하나만 딱 배워봅시다. bring about. bring about 무슨 뜻? 방금 얘기했듯이 야기하다,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단어 하나 꼭 기억하세요. bring about. 자, 요것도 아까 봤던 그 associated랑 비슷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money를 수식하고, 그래서 얘가 주어고 can be used, 얘가 동사가 되겠죠. 자, either 나오면 뒤에 무조건 영혼의 단짝 한 놈 나오죠. either 나오면 뭐 나와? either A or B. 이거 알지? 그래서 요것만 알면 돼, either는. 뭐 유치한 문법이니까 이 정도 보시고요. 됐죠? 5번 볼게요. 쉬어도 되나요? 5번 문장. 자, facing land costs, labor expenses, and related costs in the provision of garbage disposal. For example, some cities. 자, 요게 주어예요. 그리고 요게 required, 얘가 동사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사야 아니야? 이거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간만에 분사구문 맨 위에 나오는 거 봤다, 그죠? 자, 얘는 시험 문제 출제 유력합니다. 별표 치시면 되고요. 이거 문법 문제 출제가 가능성 있어 보니까 조심하시고요. 페이싱은 이게 맨 앞에 나와서 이거 원인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에 직면해서 일부 도시들은 쭉 요구해왔다. 가정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require 같은 경우는 뭐뭐에게 뭐뭐 하도록 요구하는 거니까 투부정사 와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urchased by consumer themselves. 이거는 지금 콤마, 즉 요런 거를 아까 삽입절 봤잖아. 얘는 이제 분사구니까 삽입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들을 부연 설명할 때 쓰는 거라 했죠. 그래서 얘는 이거 부연 설명하는 거야. 동사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and often costing $1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그냥 분사구문으로 봐야겠나? 이거는 여기서 cost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이거 분사니까 그러니까 준동사죠?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 some city 얘로 보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분사구문으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 이제 뒤에 왔으니까 결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장 자체는요, 문법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니까 요거는 별도로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징. 자, 이거는 more careful attention by consumers to packaging. 자, attention이라 돼 있잖아. attention을 뭐뭐에 주다라고 해야 되지? 이거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여기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니까 패키지가 아니라 패키징이라고 동명사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
internalize는 내면화하다라는 건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being aware of 같은 단어 표현을 좀 쓰면 딱 좋지 않을까? 인지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내면화하다라는 건 결국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인지하다라는 단어로 치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There has been an observed decrease. observed는 관찰된 감소라고 해야 되니까 지금 과거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뒤에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무조건 뭘로 나와? 얘는 무조건 문법으로 나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 상승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한 의미의 여기 요약 문제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건 어법도 조심해야 되고 어휘도 조심해야 된다. 이게 3개 정도 보겠습니다. 알겠죠? 됐나? 대망의 파이널 마지막 10분만 참아봐. 빨리 보내줄게요. 자, 왜? 얼른 가고 싶어? 근데 저 버스 놓칠 것 같은데. 얼른 할게요. 58쪽 마지막 시험이 다음 주라서. 2시간쯤에 가면 한 2, 3분 남았는데 그래? 15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15분 동안 공부하다. 자, given the range of goals that can influence learning. 자, given은 주어진다면 고려하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고려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it is not surprising that different models reflect different types of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자, 목표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의 수준과 유형, 각기 다른 이런 유형에 각기 서로 다른 모델은 다른 영향을 끼친다. 자, 학습에 끼치는 영향, 학습에 영향을 주는 목표의 범위란 뜻이야. 그러니까 목표가 다르면 무슨 뜻이에요?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죠. 말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학습이에요, 학습. 학습이 아니라 목표예요, 목표. Sagard and Milgram propose a broad distinction between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driven and that which is goal-relevant. 그래서 목표에 의해서 이끌리는 학습이냐 아니면 목표와 관련된 것이냐에서 차이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래서 1, 2번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 2번을 조금 명시하면 그러니까 목표 지향 학습이랑 목표 관련 학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목표 지향 학습과 목표 관련 학습은 서로 구별되는 학습법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목표라는 이름이 똑같이 써 있지만 서로가 다른 공부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al relevant processing is not explicitly directed by the goals of the reasoner. 그래서 여기 goal relevant라 되잖아. 그러니까 목표 관련 학습은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목표에 의해서 이행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냐면 결과가 어쨌든 이러한 목표와 관련해서 봤을 때 유용하면 우리는 그거를 목표 관련 학습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말이 어렵죠? 일단 4번 문장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따라서 목표 관련 그러니까 과정은 결국 the desired learning, 우리가 열망하던 학습이 일어날지도 모른대요. side effect of normal task related processing.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side effect 또 여기서 부작용 이러지 말고 side effect는 이거 부산물, 그러니까 부수적인 효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라고 할까? 5번이라고 하고 이건 좀 숫자를 바꿀게요. 그래서 이건 전개 1, 여기는 전개 2로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대립이 되니까. 자, 그래서 5번까지만 읽으면 그 가령 어떤 reasoner,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have an implicit orientation,
implicit은 암묵적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암묵적인 orientation, 즉 성향, 뭐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accurate model of the world around it. 그래서 정확한 세상의 모델을 유지하려고 하는 암묵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은 저기 뭐야 goal relevant 학습이 일어난대. 아 이거 말이 좀 어렵다. 그죠? 자, 어쨌든 이건 그런 그냥 말이 좀 쉽게 써서 정리를 해두면 목표 관련 학습은 목표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오는 부수적인 암묵적 동기가 생겨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더럽게 어렵게 쓰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보다가 그냥 부수적으로 그냥 내가 대놓고 나 이렇게 할게 나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업무와 관련된 목표가 생겨서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6, 7은 이제 반대로 뭐예요? 목표 지향적, 목표 지향 학습이겠죠? 목표 지향 학습은 이와 반대로 대조돼서 driven by explicit learning goals. 명확한 학습 목표에 따라서 이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현우처럼 엄마가 90점 넘겨오면 컴퓨터 사줄게 하면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목표 지향 학습인 거야. 근데 목표 관련 학습은 내가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겨서 나중에 나 이민 가야겠다. 영어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이제 목표 관련 학습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은 그래서 심지어 내용을 정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관련 학습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어쩌다 암묵적 동기가 생겨서 그냥 파생돼서 하는 거고 목표 지향 학습은 그냥 뭐야? 나 무조건 80점 하고 그냥 찍어버리는 거야. 내용을 딱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reasoners goals가 change 하면 마찬가지로 결과도 바뀐다라는 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변하면 당연히 결과도 방향할 수밖에 없는 게 목표 지향이냐 목표 관련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학습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목표 지향 학습은 분명한 학습 목표를 설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변하면 학습 결과도 어떻게 된다? 학습 결과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결과가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얘는 분명한 학습 목표를 세우고 반대로 목표 관련 학습은 그게 아니라 그냥 암묵적인 동기가 생겨서 그냥 어쩌다 보니 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목표가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겠죠. 됐지? 자, 하필 문제가 또 왜 이렇게 많아 마지막답게 그지? 빨리 할게요. 자, given은 고려하면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전치사처럼 외우세요. 그래서 목표의 범위를 고려하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that은 당연히 influence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it is not surprising 가주어 진주어니까 주어 자리네. 그럼 이거는 접속사 that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istinction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죠. 구별, 뚜렷한 구별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between learning which is 얘도 주격 관계 대명사 goal driven and that which 이 that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얘는 대명사야 대명사. 그래서 얘는
learning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명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는 예죠, 오히려. 주격 관계대명사. 3번. But result in outcomes that are. 자, 얘도 뒤에 동사 나오니까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 useful은 유용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유용하는 단어만 좀 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side effects 여기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부수적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side를 그래서 부수적 효과니까 뭐로 바꿀 수 있냐면 secondary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2차적인, 그러니까 부수적인이라는 뜻이죠. secondary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implicit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implicit과 explicit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implicit과 explicit은 이 지문에서는 단어를 꼭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explicit은 이제 밖이란 뜻이고 이건 아니란 뜻이야. 그래서 explicit은 노골적인, 분명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도 보이는 걸 explicit이라고 하고 이건 안에 있는 거니까 안 보이겠지. 그래서 이거는 암묵적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잡아드렸고요. 자, driven은 이끌린다니까 촉발된다라는 뜻에서 trigger라는 단어를 좀 써볼게요. triggered. 촉발되다, 유발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단어만 좀 잡으면 되고요. 됐지? 자, 마지막 7번 문장. 7번 문장 요거 도치. 자, 그래서 so라는 부사어가 나왔죠. 이것도 맨 앞에,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요거 주어 이렇게 도치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change does는 대동사예요, 대동사. 동사를 대신한다. 그래서 얘는 change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문장 구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끝. 그렇죠? 자, 문제만 정리하죠. 학습은 목표지향적인지 목표 관련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딱 대립하니까 요약 문제로 아주 좋죠. 그리고 요거는 어휘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EBS 수능 특강 지문 진도를 끝내고요. 일단은 고생 많았어. 얼른 집에 가서 쉬고요. 다음 주에 직보 때 일요일에 파이팅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